지난 시간 우리는 카라반의 황금 루트를 찾아 사하라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웰컴 투 사하라. 아랍 이슬람 최초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페스로 떠납니다. 골목이 정말 좁네요. 아유. 헬로. 헬로. 인샬라 모로코의 진짜를 만나는 시간. 살람 알레이쿰. 알수록 빠져드는 모로코의 매력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의 나라 모로코는 프랑스 파리를 경유해 총 비행시간 15시간을 가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이슬람 왕국의 발자취를 찾아 물레이 이드리스와 그 옆의 도시 볼루빌리스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은 멀리 아프리카 땅까지 세력을 넓혀 진출했습니다. 비옥한 땅으로 알려진 모로코의 볼루빌리스는 그들의 중요한 전초기지가 되었는데요. 최대 2만 명까지 거주하며 영화로웠던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쪽에 산 밑에 도시가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 도시는 아랍 이슬람 최초의 왕국입니다. 왕국이 있는 도시입니다. 왜 저기에다가 하필이면 왕국을 세웠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겠죠, 그죠?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을 때 어디다 도읍을 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이전에 있었던 장소가, 즉 로마가 통치하던 이쪽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은 저기에다가 물레이 이드리스 최초 왕조를 건설하게 됩니다. 600년대 중엽부터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수니파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788년 물레이 이드리스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 정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최초의 이슬람 왕국을 만나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물레이 이드리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도시를 형성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 모로코 땅에 왔는데 아무래도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항상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이렇게 산 위에다 요새처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이슬람 문화는 이 작은 들판을 넘어 모로코 전역으로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낯선 아프리카 땅에서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를 믿게 된 배경이 되었는데요. 그 속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저게 미나렛입니다. 첨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기능이 이슬람 사원에 예배를 알리는 곳이에요. 즉 예배 소리를 알리는 곳인데, 대부분이 사각 형태인 미나렛이 이곳만 유일하게 원형이었는데요. 빽빽하게 적힌 코란 글귀가 신성함을 주는 듯 했습니다.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모스크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번 아잔이 울리면 무슬림들은 신을 향해 예배를 올립니다. 예, 이슬람 사원은 비무슬림들에게는 거의 들어가는 게 허용되지 않는 아주 경건한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에 저희가 이렇게 무슬림 이슬람 사원을 들어가게 됐으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그 예를 같이 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잠옷 엄숙한 이곳은 모로코의 성지순례지로도 유명했습니다. 바로 물레이 이드리스의 무덤이 안치돼 있기 때문이죠. الضرح هو حضرة المولى إدريس. الناس يتقربون من المولى إدريس. لماذا؟ لأنه من الحفدة ديال الرسول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جا المولى إدريس هو اللي ثبت الإسلام وجمع الشمل ديال القرى ديال البرابرة والتفوا حوله. حيت علاش؟ لأنهم كما قلنا من الحفدة ديال الرسول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종교는 그 안에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작은 왕국의 시작, 그것은 곧 모두를 통합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좀 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하나의 생활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원에 부속 건물들이 생기고 이 부속 건물들은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상점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쪽에 모여서 그들의 생활 공간을 꾸려나갑니다. 생활 종교로서 자리한 그 문화가 좀 더 궁금해졌던 저는 이슬람 최초의 왕국의 수도 물레이 이드리스를 떠나 이번엔 두 번째 왕국의 중심지 그 유명한 페스로 향합니다. 800년대 초 이드리스 왕조의 수도였던 페스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모로코의 정신적 수도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매력이 넘쳐나는 도시인데요. 1200년 전에 물레이 이드리스 2세가 페스를 건설한 이후에 페스는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스는 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조차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1200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 페스. 모로코인들은 이곳을 그들의 삶을 잊게 한 마음의 고향이라 말합니다. 커다란 문 블루 게이트를 통과하면 과거로 향하는 시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예, 여기는 지금 페스의 구 메디나 입구입니다. 저희가 페스 메디나 골목을 들어왔는데요. 이게 거의 1000년 이상 된 그 골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페스의 그 유명한 골목들을 여러 가지 구경하면서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예, 아유, 여기 보니까 올리브네요, 올리브 가게. 이 올리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올리브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 검은색, 뭐 이렇게 그 초록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올리브들이 많이 있죠. 살람 알레이쿰. 손님이 길게 늘어선 한 가게를 만났습니다. 냄새부터 압도적인 그곳은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샌드위치 가게였는데요. Where are you from? Barcelona. Barcelona. Ah, yeah. This sandwich is very delicious. So? I think so. Ah, yes. I will try now. Ah, you will try. 예, 저렇게 이제 그 걸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저 고기를 넣는 거네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es, very delicious. Very delicious. Now I will tell you. 매콤한 닭고기 샌드위치가 십디르함. 우리 돈으로 1,000원밖에 안 해 가볍게 먹기에 좋았습니다. 맛있네요. 먹으면서 가보겠습니다. 패스는 본래 요새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좁고 벽이 높아 적들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었는데요.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 골목 안의 짐들은 이렇게 당나귀들이 운반합니다. 메디나 골목은 약 9,000개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9,00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골목들이 너무 많아요. 9,000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 10,000-몇천 개가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굉장히 골목입니다. 이쪽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아주 골목이 이렇게 쭉 계속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골목만도 무려 9,000개 정도라니 이렇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복잡한 미로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와, 골목이 정말 좁네요. 아유, 여기 이 좁은데 대문이 있네요. 여기도 또 대문. 그런데 참 되게 재밌네요. 왜냐면은 이 대문을 마주보고 있질 않아요,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 대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하고 앞집하고 서로 문제가 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 좁은 골목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네요. 뒤에 교수님 비켜주세요. 예. 타바탈리, 타바탈. تفضل. 타바탈루, شكرا 타바탈루, شكراً 살람 جزيلاً.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شكرا جزيلا. 아유, 전부 다 그냥 혼자씩밖에 못 가요. 얼마나 좁은지. 이 관광객이 지금 일렬로 쭉 서서 이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유, 참 신기하네요. 예, 예외 없이. 네. 헬로. 헬로. 한 10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살람 알레이쿰. 뭉키라도 쿨. 우연히 대문이 열려져 있던 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살람 알레이쿰. 마침 미소가 예쁜 소년과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요게 이제 모로코의 이 페스에 있는 전통 가옥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주로 많이 사는 데인데 집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를 중정 뚫로 해서 위에 보면은 저기서 햇볕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게끔 저렇게 네모로 이렇게 뻥 뚫어놨습니다. 하늘을 보이게끔 하고 페스의 아주 전통적인 집의 그 모양입니다. 하늘이 트여 있어 생각보다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선 음식 준비 중이었는데요. 자두와 비슷하게 생긴 바로쿠크를 넣은 요리였습니다. 다단. 다단. 비비. 네, 베베. 비비 라단. 오븐에서는 빵도 먹음직스럽게 익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것도 미안한데 친절하게 권해주더라고요. 김 보세요. 지금 막 구워 나온 빵이에요. 빵이에요. 너무 맛있겠네요. 빵이요, 위, 너무 맛있어요. 위, 위. 직접 집에서 만든 빵이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슈크란, 마살라마, 살라마레이쿰, 살라마레이쿰.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뜻밖의 만남. 여행의 묘미는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길을 걷다 불쑥 찾아옵니다. 9,000개의 얽히고 설킨 골목만큼 그 속에는 다양한 삶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살람 알레이쿰. 아이나
مسجد قروين من هنا من هنا الشارع الثالث على اليمين وستجد شارع الثالث شكرا. 저는 지금 페스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건축물 카라윈 모스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사실 그 전에 몇 번 와본 경험은 있지만 워낙 헷갈리다 보니 초행길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알라 야미? 이 도대체 얼마를 좀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 미로 같아더니 가도 끝이 없네요. 여기 막혀 있고 저기 같은데요. 예? 또 여기가 또 아니에요. 또 마드라스 아따린이네요. 페스에서는 사실상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신이 뜻한다면 닿을 수 있다는 인샬라 정신을 제대로 몸으로 익힐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길을 헤매다 우연찮게 발을 디딘 또 다른 세상. 그곳은 페스의 유명한 가죽 염색 공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장인들이 옛날 방식 그대로 천연 가죽을 만들어냅니다. 요게 전부 다 이제 그 물감 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부 다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속에 뭐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빨간색은 양귀비, 주황색은 헤나, 노란색은 샤프란 등 수많은 천연 염료들이 마치 거인의 팔레트를 보는 듯 여기저기 수채화 물감을 짜놓았습니다. 슈크란. 박하 잎을 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연화 작업에 쓰이는 동물의 배설물이 악취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는 사람 냄새 난다고 이걸 해요 전부 다. 근데 저는 전혀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 천년의 향기를 맡아야지 이걸 지금 여기다 이렇게 코에 넣고 하는 것은 좀 이 역사에 대한 사실은 좀 뭐랄까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냄새 이거 전혀 괜찮습니다. 냄새가 아니고 저는 향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무만 아자니부 유리두나 라킨 아날라. 아나 가레베. 슈크란. 어찌 보면 다들 편한 걸 쫓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천년을 이어온 그들의 삶 속에는 함부로 형언할 수 없는 숭고함마저 감돌고 있었는데요. 15일 담가뒀다가 이 가죽을 저기 보이는 물레 같은 통에다가 넣어서 이걸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아주 그 가죽을 이제 연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이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잠시나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죽 분리부터 세척, 그리고 염색까지 사람의 정성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페스의 가죽. 그렇게 냄새와 힘든 노동을 견뎌낸 그들의 소중한 땀방울은 스페인과 프랑스 등으로 향해 고가의 제품들을 탄생시키고 있었습니다.